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핫한국어 서영호 강사입니다. 일단 제목은요. 이제 곧 있으면 내신이잖아. 그지? 1학기 중간고사 준비 좀 잘 하고 계십니까? 1학년 같은 경우는 잠깐만. 1학년 같은 경우는 첫 시험이에요. 2학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시험을 쳤겠죠. 그지? 근데 1학년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이제 처음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없는 것 같아. 방향, 그냥 그냥 물음표. 도대체 고등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중학교에서 이제 처음 올라와가지고 시험을 치는 것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할 거고요.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적에 대한 지피지기라고 하잖아요. 적에 대한 그게 모르니까 어떤 방향성인지 되게 모호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정리한다라는 느낌. 그것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1학년 때 좀 많이 쳐봤으니까 그 학교의 내신 스타일은 알 거예요. 알 건데 근데 스타일은 아는데 스타일은 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잘 모르겠죠. 그 말은 성적의 변화가 그러니까 1학년 때 봤었을 변화가 없는 거. 아마 이러한 고민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고민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 끝까지 한번 들어봐봐. 내가 진짜 솔직하게 너희들한테 내가 이때까지 좀 많이 느낀 것을 또 Q&A나 이런 것들 그걸 좀 솔직하게 제가 좀 가감없이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잘 보세요. 봅시다. 학생 1과 학생 2가 있어요. 학생 1은요. 필기, 학교쌤. 정말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절대 졸지 않고 필기할 때는 원래 안 졸아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임강 선생님의 필기, 밑줄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밑줄 밑에 다양한 의미, 해설. 그 다음에 또 잡서 관련한 정리. 그것에 대한 반복. 또 자습서와 관련되는 문제. 근데 요거는 문제의 양이 좀 적을 거예요. 또 기본적인 문제일 거예요. 좀 단편적인 그냥 지식을 검증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그러한 문제. 그 대신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무한 반복. 학생 2는 역시나 뭐 수업 시간에 졸지는 않겠죠. 졸면 끝이야. 필기인데 필기를 뭐 아주 디테일하게 한다라기보다도 학교쌤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 있죠. 요거 중심으로 좀 필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좀 차이점은요. 얘는 문제풀이를 조금 많이 하는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 요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학생 1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정리 중심이라고 갈까? 얘는 정리 중심. 얘는 문제 풀이 중심. 뭐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한 분석. 학교마다 시험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제가 느낀 거예요.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런지만 걸러 들으세요. 저는 이 학생들은 학생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학생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추천 안 합니다. 이 학생들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어느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냐면 분석. 왜 그러냐면 이게
근본적인 방법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위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부를 한 거는 하기는 하는데 막상 시험을 치러 갔었을 때는 약간 괴리감이 들어요. 시험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1학년 지금 처음 하는 애들이잖아. 1학년 시험 문제 한번 쳐보면 느낄 거야. 괴리감이 들어요. 정리는 했는데 시험 성적은 낮을 수 있어요. 불안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잘 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그거 연습이야. 받아들이는 연습이야. 즉, 이 공부 방법 자체가 정리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수용자의 측면이 되게 강한 거예요. 즉, 필기라든지 잣서라든지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전부 다 밑줄 그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그냥 이 해설과 관련된 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을 해서 비판적으로 뭔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말에 공감이 되니?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외우고 이해되고 그냥 나와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연습인 거지. 근데 시험은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은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풀이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얘가 훨씬 더 실전 중심이에요. 실전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얘가 1번. 두 번째는요.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지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 비판적 사고 능력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돼. 뭐든지 선택지는 그렇잖아.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 수용적인 사고가 아니야. 그 다음엔 세 번째는 어딨노? 세 번째는요. 잘 봐. 잘 들어.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상대방의 생각을, 즉 관점은 읽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인지 또는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뭔가 판단을 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야, 얘들은. 그 과정에서 있잖아.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그럼 틀리는 거잖아요. 그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생각이나 관점을 잘못 잡으면, 잘못 내가 들어와 버리고 이해해 버리면 틀리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읽었는데 근데 개념어가 뭔가 좀 약하다든지 그러면 또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부를 했다라고 하지만 실전과의 일단은 괴리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히 그냥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개발되는 건 아닌데,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전적, 비판적으로 그 문장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훨씬 더 학생 2번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쌤, 그러면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애들이 좋아. 하여튼 과반 이상인 것 같아.
아니 90% 이상인 것 같아요. 96% 정도. 4%만이 1등급인 4%만이 분석을 해요. 이게 4%고요. 그냥 단순히 문제만 많이 푼다라고 하는 게 96%입니다. 얘가 1등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드는 질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잖아.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1학년 여러분, 성적의 변화가 없는 2학년 학생들. 단순히 정말 그래. 조금 TCC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차분한 마음으로 내 말을 좀 곰곰하게 좀 들어봐봐. 성급한 마음 가지지 말고 좀 구간 밤 띄어쓰기 하지 말고. 그 문제가요. 대치동 문제이든 아니면 뭐 어렵게 나오는 문제든 간에 정말 성적을 좀 잘 받고 싶으시다면 국어에서 잘 받고 싶으시다면 자기만의 기준에서 어떻게든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출제자의 관점, 출제자의 의도를 좀 잘 읽으려고 노력하세요. 조금 관점을 좀 다르게 바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호하지? 모호하지? 자, 그럼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 작품은요, 가시리와 관련되는 거거든. 가시리와 관련되는 거. 일단 내용은 내가 설명하지는 않을 거야. 이건 대부분 너희들 알고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분석이다라고 하는 점은요, 분석이라고 하는 측면은 본문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고는 인강이든 학교생이든 다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선택지에 대한 분석을 판단하는 거야. 선택지는 누가 내는 거지?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거잖아. 그러면 선택지 그 문장을 보고 학교 선생님의 의도와 그 관점과 그 판단의 길을 같이 느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럼 가시리를 바탕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 말이거든. 볼게. 우리 모듬은 여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해 보았어. 그러면 학교쌤이 이 문장을 적었을 때는 포커스는 뭘로 둔 거니? 여음이라고 일단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A의 나는은 이라고 하면서 범위가 나는 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딱 좁혀졌죠. 요걸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야. 나는은 특별한 의미가 없이 음을 맞추기 위해 쓰인 것으로 바로 여음에 해당하지. 본문 내용 같은 경우는 이 나는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해석을 안 하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잖아. 그지? 이거는 학교쌤이 그냥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을 거야. 그것을 선택지에서 어떻게 바꿔 나오는지에 대한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거든. 괜찮겠지? 2번, 우리 모둠은 각 연의 끝을 주목해서 보았지. 그러면 여기서 포커스가 되는 거는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각 연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각 연의 끝을 주목해서 보았지라고 하는 거야. B, 위 증질과 대평성대는 관점 좁혀졌어요. 각 연의 끝마다 반복하여 사용되면서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맞지? 그러면 리듬감은 자동적으로 되겠지. 왜 그러냐면 이것도 선택지를 분석을 하면 반복을 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리듬감은 형성되는 겁니다. 인과적인 구성이에요. 그럼 뭐만 확인하면 되겠니?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거는 각 연의 끝마다가 되는 것이니까 그 범위를 좁혀주는 것은 각 연의가 되는 거야. 수식하는 말을 또 잘 봐야 되는 거거든. 판단 가능하겠니?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선택지가 상당히 길게 나온단 말이야. 단편적으로 절대 안 나와요. 3번, 우리 모듬은 율격을 살펴보았어. 포커스는 율격이야. 1년에서는 자 일단은 봄이 딱 잡아야 돼. 1년에서는 이라는 것이랑 뭐만 보면 돼? 1년을 봐라 라고 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삼음보의 율격을 보이다가 그러면 삼음보의 율격을 보이다가 이거는 1년 가시리 있고 라고 하는 건 알잖아. 그지? 날 보이다가 날더러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에서 이 구절에서 사음보로 변화된 율격을 보여주는군.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봐.
날더러 어찌 살라 하고. 이거는 몇 음보인데 얘들아? 3음보야. 버리고 가실이 있고 라고 하는 것까지가 3음보잖아. 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해석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변화된 4음보가 아니라 3음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변화? 없어. 이렇게 분석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쌤이 그럴듯하게 끊어서 그럴듯하게 1음보, 2음보, 뭐 3음보, 4음보인가?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4음보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끊어서 넣어놓은 거야. 이거는 출제자가 파놓은 거라고 함정을. 4번 우리 모듬은 어미의 사용에 주목해 보았지. 그러면 어미로 포커스를 잡으셔야 돼요. 올셰라에 사용된 어미는 뭐뭐 할까봐 두렵다 혹은 뭐뭐 할까 염려스럽다라는 의미를 지닌 어미지.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니? 이거는 뭐야? 학교 쌤이 그대로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안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럼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그지? 자, 그다음 우리 모듬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았어. 잘 봐봐, 얘들아. 셔론님에서 셔론의 주체를 화자로 본다면, 자 이제 출제자 의도 읽어야 돼. 뭘? 화자로 본다면 셔론님에서 셔론의 주체를 화자로 본다면 어떤 거니? 서러운 화자. 서러움을 내가 느끼는 거지, 화자. 그렇다면 셔론님은 나를 서럽게 만드는 님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어떠니? 나를 서럽게 맞지? 만드는 님 이렇게 된다고. 맞는 내용이잖아. 근데 잘 들어봐. 나의 의도를 잘 봐봐, 얘들아. 이거 전부 다 학교 선생님 선택지인데 이거는요 단순히 정리 자습서 정리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인과적으로 이거 다 맞추냐 그거 아니라고. 그렇지 않냐? 자습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오니? 또 학교쌤은 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시니?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요 밑줄 거나 요거는 해석하지 않는 그냥 염구야. 염구라고 한다. 나는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셔론님 같은 경우는 1번, 2번으로 해석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지? 자, 그리고 넘어가 버리시단 말이야. 뭐 인강쌤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강쌤 같은 경우가 인터넷 강사 뭐 또는 오프라인 강사 뭐 등등 국어쌤 있잖아.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겠지. 뭐뭐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뭐뭐 그것까지 다 해버리면 무한정입니다. 공부해야 될 양이 엄청 많아지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안 돼라고 하는 거니까 단편적인 지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선택지 같은 경우는 시험 같은 경우는 그 단편적인 지식을 조합을 해서요. 문장 형태로 해서 숨어 있다고 이게. 또 직접적으로 가르쳐줬던 그런 단어로 또 선택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와 비슷한 유사한 뉘앙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단어로 살짝 또 숨겨버린단 말이야. 그것을 얼마만큼 네가 판단하면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은 그걸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냐면 좋은 문제가 필요해요. 좋은 문제가 필요해요. 즉 착각하기 쉽고 판단이 좀 애매모호한 그러한 잘된 문제 있지. 그런 문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해, 그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이 중요한 거야. 그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푸는 학생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의 관점, 눈을 가져야 돼요. 그걸 보면 내가 한 세트만 더 해볼게, 얘들아. 이게 몇 분 안에 전달될 게 아니야, 이게. 이게 출제자의 의도나 이런 관점이나 그런 생각들을 읽어낸다라고 하는 게 몇 분 안에 될 게 아니에요, 이 TCC 가지고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기승전 수업인가? 아니, 혼자 하시든 간에 그런 관점으로 조금이나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 시험 봄이다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시험 범위나 들어갔다라고 쳐보자고. 그리고 외부 작품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외부 작품도요. 내가 할 말이 진짜 많아.
외부 작품 있잖아. 그 나온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적중이 되면 좋은데 적중 안 될 확률이 거의 80%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적중되면 뭐해? 선택지에서 분석이 안 되면 선택지의 출제자 의도 못 읽으면 다 틀리는 건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그냥 나와 있는 그 모르는 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것도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너희 스스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한번 봐볼게. 봐봐.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포커스는 뭔 것 같아? 독인 거야. 독. 아직도 아무도 해한 일이 없는 새로 뽑은 독. 그 포커스에 대한 구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식하는 말 잘 봐야 되는데 요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독 그 자체가 아니라 해한 일이 아직은 없지만 또 새로 뽑은 독이래. 뭔가 좀 깨끗한, 그지? 새로 뽑은 독이래. 벗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벗은 옷을 벗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 벗은 그 무서운 독을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라를 본다면 얘는 사람이네. 친구네. 그럼 봐봐. 그 무서운 독을 그만 흩어버리라 라고 한다. 위에는 독을 찾는데, 독을 찾는데, 벗은 흩어버리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서로 관계는 화자와 대조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런 관점을 생각해야 돼. 화자 같은 경우는 독을 찾는 거고요. 벗은 독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얘들들의 관계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조거든. 그러면 시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 것 같니? 당연히 화자 아니겠냐? 얘가 중심이고 중심 포커스가 되는 거잖아. 그 중심에서의 독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중심을 잡았을 때 주변의 것이 보이고요. 주변 것들과의 관계성이 보이는 거야. 중심을 잡았을 때 그런 거야.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간다면 이 벗은 대조다라고 하는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 나는 화자. 그 독이 선뜻 친구도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위협하고 좀 무서운 독인가 봐요.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그냥 흘러가고 수식하는 거 봐. 잠자코 그냥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어리 모질라져서 모래알이 될 것임을 뭐 하지 않아도 포커스는 뭐 하지 않아도 독 없이 살아도 독 안 차고 살아도 그냥 나중에 허무한 존재 되잖아. 근데 왜 굳이 뭘 차려고 하니? 독을 차려고 하니? 라고 얘가 얘기를 한 거겠지. 그러면 이 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래알이 안 되는 그러한 길이겠지. 그러면 유의미한 거겠지. 허무한디라는 것까지 친구한 거야. 그럼 얘는 야, 독 안 차고 살아도 그냥 허무하게 우리는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얘는 허무주의네. 독 차서 뭐 하냐고 라고 하는 것은 또 누가 얘기한 거야? 친구가 얘기한 거야. 독은 차서 뭐해?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겠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그러면 이제 누구의 반응이 나오는 건데. 나 화제의 반응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럼 나의 반응은 뭐? 그래 독 버릴게. 친구야 같이 술 마시러 가자. 뭐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있는 그대로 봐봐.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원망이고 또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원망이고 하나의 신세 한탄인 거잖아. 허무한니라고 하는 것은 또 화자가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 나도 허무함을 느껴. 근데 그건 포커스가 아니야. 왜? 허나 그러나 앞뒤로 덤비는 그 앞뒤로 나를 덤비는. 그럼 수식하는 거 잘 보면 항상 수식하는 거 잘 봐야 돼. 1이 승량은 마이너스 세모겠죠. 바야흐로 나의 마음을 노리고 있으며 독을 찬 내 마음을 노리고 있으며
내가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그럼 여기서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얘기하는 거겠네. 찢기우고 할 키우라 내 맡겨진 신세임을. 그러면 이것은 이 신세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신세가 되는 거야.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나왔지. 이거는 의지거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로 플러스로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에 생략된 게 있겠지. 하지만 이거겠지. 그래도 나는 뭐 독을 차고 가리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 마지막 날 나의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잖아. X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건진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아니겠어 이거는. 건지고 싶은 거잖아 이거는. 그럼 마지막에 도치법 이 정도는 잡히겠지. 그냥 어렵게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시를 좀 더 해석하는 방법은요. 이거는 만약에 학교 시험에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외부 작품으로 나왔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관점,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표현법 정도는 좀 잡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잡는 능력이 조금은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는 있잖아.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되는 거거든. 잘 봐, 얘들아. 이거는요. 이게 보기 박스에 있어요. 근데 뭐 일제 강점기 뭐 하면서 등등등 이런 내용이 있거든. 근데 저는 이걸 그냥 생략하고 들어갈게요. 그냥 생략하고 바로 선택지만 볼게. 그냥 봐봐. 울림 소리를 많이 사용하여 끊어야 돼. 그러면 A 부분에 뭐 보자고. 울림 소리가 뭔지는 모르면 안 되잖아. 맞나요? A 부분 같은 경우는요. 어디야? A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네. 그럼 넘어갈게. 그냥 뒤에 있는 것만 할게. B는 일단 넘어갑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작품하고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 4, 5번만 내가 할게. 반. 일제강점기에 자신과 뜻을 달리하며 현실에 타협하려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잘 봐. 여기 있는 것은 X에 대한 Y거든, 얘들아. 구문을 정리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X 같은 경우는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Y 같은 경우가 이제 정서예요. 또는 태도까지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은 이 X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냐. 대상이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냐. 그럼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있잖아. 3번 선택지 잘 봐봐. C 부분 같은 경우 내가 다시 보여줄게, 얘들아. C 부분 같은 경우가 어디야? 이쪽 부분이야. 이쪽 부분이거든. 독 안 차고 살아도 너나 뭐 가버리면 그냥 모래야 될 거잖아. 허무한데 독을 차서 뭐해? 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일제강점기에 자신과 뜻을 달리하며 현실에 타협하려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분노가 드러난다. 틀렸어요. 틀렸다고. 틀린 이유를 가르쳐 줄게. 잘 봐. 이 선택지는 우선 뜻을 달리하며 현실에 타협하려고 했었던, 그럴듯하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분노, 틀렸어요. 왜?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러난다도 틀렸어요. 디테일하게 봐봐. C 부분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의도를 잘 봐봐. 선택지를 분석하는 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누가 얘기를 하는 건데,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의 말이야. 친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야. 독은 차서 뭐하냐? 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화자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쌤, 그래도
화자의 분노라고 하는 것이나 화자가 이 친구를 좀 이렇게 뭔가 좀 안 좋게 보는 그러한 정서가 좀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며. 그러면 이거 틀린 거야. 이거 아닌 거라고. 그럼 잘 봐. 화자의 분노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 자체, 즉 C 부분 자체는 화자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고. 어떤 건지 알겠니? 화자의 반응 같은 경우는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거든. 4번. 일제의 탄압을 나타내는 일이 승량의 위협 속에서 독을 찰 수밖에 없는 암울한 민족적 현실을 드러낸 부분이다. 그러면 독을 찰 수밖에 없는 암울한 민족적 현실을 드러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한번 확인해 봐봐. 어떠니?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하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반응은 독을 차고 저항하겠다라는 것이니까. 2. 사회적 차원으로 자아를 확대한 화자가 불의에 맞서서 현실에 저항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다. 여기서 있잖아. 또 구문독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봐. 사회적 차원으로 자아를 확대한 화자가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포커스가 되는 단어는 뭔데 얘들아? 사회적 차원으로 자아가 확대됐느냐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사회적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외부 현실적인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지? 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있는 거 보면 극복 의지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인 하나의 현실적인 거야? 아니면 일제강점기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거야? 사회적인 하나의 의미로서로 잡히는 거거든. 보기 박스를 바탕으로 해도 일제강점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확대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사회 현실 쪽에서. 저항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다. 괜찮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선택지를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단 이러한 선택지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그냥 단편적인 평가 문제집이나 뭐 어딥니까? 저희 자습서나 그런 문제 안 낸다고. 예. 이거는 학교에서 내는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좋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읽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를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 어떤 건지 알겠니? 이게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내가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알아들은 학생도 있을 거야. 또 못 알아들은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곰곰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어떤 부분이 틀렸다고? 분노까지는 또 아니고 어떤 건지 알겠니? 예. 됐습니다. 예. 좀 더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무리 정리할게 얘들아.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출제자의 생각, 어느 부분에 뭔가 좀 함정을 파놓았을 것인지 읽어낼 수 있는 거. 그러려면 뭐가? 좋은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분석 중심? 선택지 분석. 선택지를 분석할 때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틀렸고 그게 출제자의 의도에서 어떤 식으로 함정을 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일단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러한 TCC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출제자의 관점에서 내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 알겠지? 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나한테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